미국의 한 장례식장에 할머니의 죽음에 눈물을 흘리는 한 미국 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에 검은색 옷을 입은 한국인들이 들어오는데요. 상상도 못한 그들의 정체에 미국 여성은 그들을 보자 오열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그녀에게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일까요? 잠깐만요. 매일 재밌는 사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욱 힘내서 올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엘라라고 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살다가 한국에서 일자리를 구해서 지금은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살 때 할머니와 같이 살았어요. 부모님은 일찍 이혼하셔서 얼굴이 잘 기억나지 않아요. 할머니와 살다 보니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할머니는 제가 가난을 느끼지 못할 만큼 사랑을 주셨어요. 저는 공부를 잘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매우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운이 좋게도 제가 원하는 UC 버클리 대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원하는 조건은 단 하나였거든요. 이 대학에는 한국어 학과가 있어요. 제가 중학생이 될 때 미국에서는 한류가 엄청나게 인기였어요. 저도 유행에 따라 K-팝에 열광했고요. 한국에 대해 찾아볼수록 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졌어요. 그래서 한국어 학과가 있는 학교를 알아보게 되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제 생각과 정반대였어요. 한국은 전 세계에서 얼마 남지 않은 전쟁 중인 국가이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닐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특히 한국은 위계 질서가 매우 강해서 제가 한국에 가도 적응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저를 말리셨어요. 차라리 한국보다 선진국인 일본을 가라고 하셨어요. 일본은 전쟁 국가도 아니고 위계 질서가 있더라도 한국보다 선진국이어서 조금 더 나을 거라면서요. 하지만 저는 결국 제 생각대로 한국어 학과에 입학했어요. 학교에 다니는 동안 다양한 한국 문화를 배우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같은 동기끼리 K-팝 춤도 추면서요. 미국의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한국 문화를 홍보하기도 했어요. 역시 청소년들이 특히 좋아하더라고요. 학교를 다니는 4년 동안 정말 즐거웠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도 취업을 해야 했어요. 한국어 학과는 한국어로 인턴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학생들에게 줬어요. 여기서 큰 고민에 빠졌어요. 한국으로 인턴을 간다면 제 꿈을 이룰 수 있고 할머니 생활비도 보내드릴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할머니께 함께 한국으로 가자고 설득했지만 할머니께선 미국이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한국에 가면 할머니는 혼자 계셔야 한다고 설득을 했지만 할머니는 완강하게 거절하셨어요. 그리고 제게 경고하셨죠. 엘라야, 넌 한국에 가면 정말 후회하는 순간이 찾아올 거다. 그렇게 저는 아쉬운 마음으로 한국으로 발을 옮겼죠. 할머니께 휴가 때마다 찾아뵐게요. 생활비는 제가 책임지겠다고 말하면서요.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정말 후회가 없었어요. 제가 살던 시골에선 볼 수 없는 높은 건물들과 깨끗한 시설들, 많은 편의시설과 친절한 사람들. 제가 온 건 최고의 선택이라 자부했지만 그 생각이 바뀌는 건 그리 오래 걸리진 않았어요. 한국 분들은 모르는 사람에겐 정말 친절하지만 회사에서 상사로 만나면 정반대더라고요. K-팝 문화처럼 자유롭고 활기 넘칠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할머니의 경고가 생각나더라고요. 솔직히 조금 후회됐어요. 저는 인턴이어서 회사에서 가장 계급이 낮았고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상사분들은 제게 부족하다고 했어요. 어느 날 저는 제가 모르는 번호로 국제 전화가 걸려왔었어요. 할머니 번호도 아니었지만 혹시 몰라 전화를 받았어요. 병원에서 전화가 왔었어요. 할머니가 지금 입원하셨다고 했어요. 위독한 상태이니 하루빨리 와야 한다 하더군요. 원래 지병도 있으셨고 연세도 많으셔서 하루가 급했어요. 마음 같아선 바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 말하기가 엄두도 나지 않았어요. 저는 회사 내 막내여서 하는 일도 가장 많은데 제가 빠진다고 하면 제 상사가 어떤 말을 할지 너무 두려웠어요. 그렇다고 위독하신 할머니를 홀로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사에게 제 상황을 말했어요. 저는 제 상사가 저를 다그칠 줄 알았지만 저를 안아주며 당장 준비해서 가라고 말해주더군요. 나머지 일은 자기가 처리할 테니 빨리 미국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정말 감사했죠.
저는 슬퍼할 겨를도 없이 당장 비행기표를 예약해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제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의 모습이 너무 수척하셨어요. 얇은 팔뚝, 희미하게 뜬 눈, 산소호흡기로 겨우 숨을 쉬고 계신 할머니의 모습에 저는 눈물을 흘렸죠. 이것도 제 할머니의 노력이셨을까요? 할머니는 제가 도착하고 다음날 새벽에 돌아가셨답니다. 유일한 제 가족이었는데 이제 저는 진짜 이 세상에 혼자가 됐어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고 나서야 저는 할머니의 죽음을 받아들였어요. 슬프지만 처리할 것이 많기 때문에 마냥 울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할머니 장례를 준비하고 회사에도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다고 말하고 증빙 서류를 보내주겠다고 말했죠. 할머니의 사망 확인을 위해 경찰관과 의사를 계속 만나며 슬퍼할 겨를도 없이 바쁜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장례식 날이 다가왔어요. 절 낳아준 어머니와 아버지는 얼굴조차 비추지 않더군요. 정말 너무나 좌절했어요. 자신을 낳아준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얼굴조차 안 비추다니요. 나를 생각해주는 분은 할머니밖에 없었구나. 그리고 이젠 정말 혼자구나라고 느꼈어요. 그런데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장례식장에 들어오고 있었어요. 미국 장례 문화는 돌아가시는 고인을 축복하는 장례여서 꼭 검은 옷을 입지 않거든요. 알고 보니 제가 다니는 한국 회사 팀원들이었어요. 저는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제가 입사한 지 이제 1년밖에 안 되고 맨날 혼나기만 해서 회사분들이 오는 건 생각도 안 했어요. 더군다나 한국에서 미국까지는 너무 멀어서 비행기 값도 상당하거든요. 제 상사께서 저에게 와서 흰 봉투 하나를 제게 건네더군요. 우리들의 정성이라고 받으라며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저는 참고 있던 눈물이 터졌어요. 그렇게 미웠던 제 상사에게 안기면서요. 얘기를 들어보니 회사 사정상 팀원 모두가 갈 순 없어서 필요 인력만 놔두고 제 상사를 포함해서 일부만 저를 찾아온 거였어요. 다들 각자 사비를 들여서 장례식장에 찾아와 주셨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이제 정말 이 세상엔 저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꼭 차가운 세상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한국 분들은 위계 질서가 강한 이유가 효와 예를 중시하기 때문이었어요. 특히 한국인의 정이 정말 큰 것 같아요. 한국에선 장례를 한다고 하면 안 친하더라도 장례식장을 찾아가 얼굴을 비추고 같이 슬픔을 공유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족이 아니더라도 3일 동안이나 같이 있어주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역시 제가 한국을 선택한 건 틀린 선택이 아니었어요. 제 팀원분들은 그렇게 오래 있지는 못했어요. 한국으로 돌아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4시간 정도만 있다가 제게 먼저 일어나겠다고 말하고 가시더라고요. 저에게 시간은 상관없었어요. 저를 위해 이렇게 찾아온 것만 해도 저에겐 큰 힘이 됐어요. 제 할머니를 잘 보내드리고 저는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당연하게도 회사 내에서는 바뀐 건 없었어요. 저는 막내였고 매일 혼나기 일쑤였죠. 예전에는 절 혼내던 팀원들이 밉기만 했지만 이젠 전 다른 눈이 생겼어요. 팀원들이 절 생각해주는 정이죠. 혼내는 것도 정이 있어야 혼내는 거더라고요. 절 매일 혼내더라도 한 번씩 챙겨주시는 모습을 보면 이게 정이구나 싶더라고요. 요즘 들어오는 신입들은 예전보다 정이 좀 사라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저희 팀이 좋아요. 연세 많은 분들이 많더라도 저는 이런 정을 주는 문화가 너무 좋아요. 이게 사람 사는 세상 아닌가요? 서로 돕고 사는 세상. 기쁠 때 있어주는 사람도 고맙지만 슬플 때 같이 공유해주는 사람이 진짜 상대를 생각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행복해요. 한국에 관심이 생기던 중학생부터 한국어학과를 진학한 대학교 시절과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현재까지 여러분들은 꿈을 향해 달려봤나요? 저는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제 꿈을 향해 달려간 제가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제 꿈을 이루게 해주 한국도 너무 고맙고요. 연민, 이해, 배려, 정, 사랑 등 인생에 필요한 것들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저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매일 웃을 수 있으면 그게 행복한 인생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인생인가요? 엘라 씨의 기적적인 이야기 어떠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엘라 씨에게 응원의 한마디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